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오늘은 그 이지케어 교육 진행을 좀 맡게 된 서창석 과장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 온라인 쪽에는 한 300분 정도 참여해 주셨고, 저희 오프라인으로는 한 20분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저희가 공지해드렸듯이 지정갱신제를 대비해서 관련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저희가 진행 순서를 좀 보시면, 이 간단하게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 일부로는 지정 갱신 제도에 대한 내용과 뭐 상세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 스마일 시니어 쪽에서 이제 교육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이제 휴게 시간을 갖고 저희가 2부 쪽에서는 짤막하게 뭐 이미 지정 갱신제 제도 심사표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회계나 뭐 노무 근로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 이제 이지케어 쪽에서 좀 교육을 좀 하고 마무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게 끝나고 별도 Q&A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되고 특히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교육이 아예 종료된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뭐 편하게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2부 끝나고 끝날 때쯤에 저희 이미 공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지케어의 그 지정갱신제 관련 메뉴가 하나 새로 오픈 급하게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 메뉴 위치랑 이 메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끝나고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이 교육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은 일부의 지정갱신제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스마일 시니어 전기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네, 아직 잠이 들 계신 것 같은데. 자, 기지개 한번 쫙 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키면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딜 가나 꼭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시니어연구소에서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 팀장으로 있는 전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 사람이 스마일 시니어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계시고, 이지케어인데 왜 스마일 시니어가 나왔지?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제 저희가 누구고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 도대체 이런 교육을 할 만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이제 230개가 넘는 지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제과유형 브랜드 스마일 시니어라고 합니다. 어, 뭐 이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해왔었고요. 저희가 직접 뭐 방문 요양 센터도 이제 직영으로 4개 지점, 그 주간보호 센터도 뭐 80인, 70인, 뭐 40인 시설을 이제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방문 목욕 차량도 이제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연구 사업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 이제 뭐 잘 아시는 뭐 3프로 TV 뭐 이런 데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런 제도를 알리거나 저희 이제 회사를 또 소개하는 뭐 이제 이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보에서 이제 표창을 이제 받는다, 이제 뭐 주기부 장관상을 이제 수상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기협이라고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법정협회에서 저희가 이제 특강 강사로 이렇게 초빙되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력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제 운영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좀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마일 시니어는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곳이 아니었고요. 이미 이제 2013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제과유양 브랜드였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 혹시 보이세요? 예, 여기 저 뒤에도 계신데, 저희 이제 대표님이거든요. 대표님이 이제 스마일 시니어 프랜차이즈 가맹 가맹 계약을 맺고 관악 지점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사무실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케어하는 이제 그런 사진도 있고 한데, 가맹 점주였던 이제 대표님께서 그 역으로 이제 본사를 인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공유 잠깐 짧게 드렸듯이 방문 요양센터도 직접 하고, 네, 주간보호센터도 직접 하고, 네, 방문 목욕 차량도 네, 직접 운영을 해오면서 네, 5만 가지 일들을 다 겪어오면서 네,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센터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센터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제 겪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깊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찾아보시면은 기업의 대표가 이렇게 센 밑바닥부터 이제 센터 이제 일구는 이런 일을 해본 기업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제 파트너 이제 기관들이 있어요. 아까 지점이라고 표현했던 230개가 넘는 그런 지점들에게 이제 CBA라고 이제 케어비즈 아카데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같이 뭐 이제 인터넷 강의도 이제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이제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지정갱신 관련되면 뭐 서식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저희는 지난달에 다 교육 배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업무 가이드 또 매뉴얼 뭐 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뭐 다양한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닥부터의 경험을 했는가.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센터의 편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센터가 이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점수가 되게 많은 곳인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한 센터가 아니라 저희는 230개의 센터의 경험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다시 흘려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저희 CBA 서비스 많이 이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혹시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 또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 제 목소리가 좀 빠르다든지 빨라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정갱신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아까 이제 채팅창에 보니까 오늘 강의안 이제 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는데 만족도 조사 이제 남기신 분들에 한해서 네, 강의안을 네,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Q&A 시간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질문 사항들이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미처 질문을 못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이제 만족도 조사의 내용 다 담아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다 제공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릴 때 혹시 또 그때 생각나는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또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정갱신제 이제 다들 뭐 공문 받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상은 이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이제 오픈했던 센터들이 일괄적으로 11일까지 갱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6월 달쯤 해가지고 아마 공문이나 이런 것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희망이음 비정형 업무 보고로 각 이제 심사군별로 간소화군, 뭐 기본군, 심층 심사군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라는 안내 다 받으셨죠? 나 못 받았다.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접수하고 이제 접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심사하고 결과 통보가 이제 올 하반기 중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요, 심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통보됩니다. 그냥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적격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부적격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적격 판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어, 일단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부적격이냐? 그럼 뭐 그 사유를 막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재검토합니다. 다시 재검토하고 그리고 어, 그러네요 하면 적격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역시나 안 되겠습니다. 이제 부적격이 될 수도 있죠. 네, 최종 결정 통보를 하게 되고 최종 부적격 판단 시에는 네, 폐업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여기서 어, 조금 쇼킹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복지부 가이드가 있는 거 아세요? 보건복지부?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은
그 시군구에서 공개 이제 못하게 해놨거든요. 어,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수급자한테 시군구가 이 기관 부적격 통보 받았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요. 그 즉시. 네. 그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게끔 복지부에서 네, 네, 내렸습니다. 네, 참고하고 계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사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정갱신 처음 맞는 매도 처음 맞는 게 낫다고 첫 번째 시행되는 이제 제도라는 점이에요. 한 번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건 우리 뿐만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도 그래요. 시군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시군구들 저도 이제 많은 시군구들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어, 아직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아직 좀 헤매고 있고 그래도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근데 내가 어떻게 점수 매기냐에 따라서 어. 물론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부담감이 분명히 이제 존재할 거다. 어, 뭐 그런 점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예상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혼란한 시기이다 보니까 어, 빠르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조력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각 센터에 필요할 수 있다. 뭐이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파트너 기관들에게는 뭐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들을. 그다음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제 32조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6년의 이제 갱신 유효기간, 6년의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이제 갱신을 지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신청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다만 필요할 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리고 혹은 내가 이제 기본군이다. 내가 이제 뭐 저기 간소화군이다 하더라도 시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왜 현장 조사 나와요?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지정 갱신 받아야 되는 대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국에 모르세요? 전국에 이제 16,944개입니다. 그 16,900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주무관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네, 하반기 안에 이거 다 쳐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쁜 시기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게 오히려 센터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매년 1,000개, 2,000개 정도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더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게 심사 일정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네, 결정되기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긴 지정 심사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다 3번 기관이시죠? 네네. 지정 심사라는 거를 이제 지금 오픈하는 곳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진짜 빡세졌어요. 이제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어, 근데 지정 심사는 이제 지정 심사 거의 지표가 있는 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보셨다시피 그 심사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군구별로 대동소이해요. 왜 그러냐? 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소이하다. 이 소이에 대한 부분은 시군구와 꼭 소통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이런 가이드를 내려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는 이제 지자체별로 하거든요. 그래 지자체별로 그 조례를 만들어요.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회 통해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어, 이 항목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센터장님이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역에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6,900개. 자, 그래서 더더욱이 올 하반기에는 자, 자료를 이제 볼 텐데 간소하고는 이제 약간 이렇게 프리패스 될 것 같아요. 어, 자, 어디가 이 집중 타겟이 되겠어요? 예, 심층 심사군. 예, 여기가 아마 집중 타겟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본군이라든지 이제 뭐 간소화군은 뭐 1년치 자료 간소화군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자료 내라고 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체크리스트만 내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역에는 1년치만 내세요라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시공구에서는 어떻게 안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자료 검토의 시간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1년치 자료권만 이제 요구를 하겠다. 그리고 형식상으로 이게 볼 확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좀 많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집중 타겟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집중 타겟할 대상들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이제 심층 대상이겠다. 그래서 심층 대상은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 자, 이 주대상이 심층 심사 주대상이 이제 급여 제공 이력이 1년 이상 없었던 기관, 근데 오픈했는데 그냥 이제 운영 안 했던 이런 기관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등급이 이제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이력이 이제 기본군이어도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서 노인 학대 관련된 거를 아마 굉장히 크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상들이 이제 심층 심사 주 대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행정처분 있잖아요. 이게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강남구잖아요. 이제 서초구에서 센터를 예전에 했는데 행정처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제 폐업 처리하고 이제 강남구에 와서 이제 오픈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시군구에서는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뭐냐 오가는 이제 이게 돼 있는 곳이면은 뭐 요청해서 받는다든지 그 전국망은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했던 센터들 다 뒤집어 까서 다 적용시키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야 다른 데는 나 몰라. 그냥 우리 지역 안에서만 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센터를 여러 번 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어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다가 우리 지역에서 한 것 했으면은 그러니까 피해갈 그래도 확률이 조금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정 심사는 저 이제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짜 빡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소식을 뭐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 부산에서 오셨어요? 와, 네, 박수 한번. 대표님 지금 부산에서 방문요양센터 오픈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경력이 없다. 그리고 방문요양센터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해당되잖아요. 창업 안 됩니다. 못 해요. 이게 이제 80점 커트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경력 없다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방문 요약만 하겠다 마이너스 10점.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쉽게 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작년 8월 달에 한번 통화했던 대표님이 계세요. 저번 달에 통과했어요. 작년 8월에 하반기 이제 그러니까 거의 1년 걸렸죠. 그리고 심사도 매달 안 해요, 거기에. 심사도 뭐 이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리고 여태 매달 안 하셨냐고 하니까 자기 딱 심사 세 번 받았다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우선 잘 지켜가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혹시 여기 송파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송파에서 지금 오픈하면은 경력 없고 방문 요양하잖아요. 마이너스 18점인가 그래요. 네, 네 82점이죠. 여유 점수가 2점밖에 없죠. 네.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네네. 강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강서, 화곡동, 네, 방화동은 이제 조금 난데 화곡동에 산다? 마이너스 18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 여하튼간에 그 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갱신 심사는요. 이제 커트라인 70점이에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심사 항목이 비슷해요. 심상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갱신을 못 받는다라는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지정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갱신할 때 70점이니까 상대적으로 지정보다는 여유가 좀 더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점수를 다 챙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 그 버릴 건 버린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하셔도 괜찮다. 그런데 이게 2등급이면은 곤란합니다. 어. 근데 내가 이제 기본군 혹은 이제 그 간소화군에 해당되시면은 그렇게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내가 확실히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가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이번 심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 저도 이제 일단 한 4달 전에 이 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한 소식은 이번 지정갱신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통과시켜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단복지부 쪽에 이제 소스를 들으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2등급이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갱신도 쉽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되면 심사 인터뷰하고 뭐 이제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환수라든지 행정 처분 리스크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내가 이제 2등급이고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이제 방어하는데 좀 자신이 없다. 근데 그러면은 명의 바꿔서 재개설하는 거를 적극 고려해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어비 이제 CBA, 케어비즈 아카데미 이런 서비스 이용 기관이라면은 여 이제 지정 갱신에 관한 이런 문의에 대한 답변, 뭐 지원 이런 거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심사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설치 운영자가 이제 운영한 그 이제 행정 체제, 어, 행정 처분 이력 요거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딱 보면 내가 받은 거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회 이상 이제 처분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낮은 점수로 이제 배점이 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12점에 해당되는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이제 한 뭐 몇 년 뒤에 이제 6점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6점으로 준다라는 얘기예요. 15점 중에 이제 6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종사자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이거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일부 시군구에서는요. 이제 설치 운영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그런 행정처분 이력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자체가 통보를 안 해줬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다른 센터에서 근무해서 받았었는데 이제 우리 센터로 오면서 그걸 숨기면은 그 대표님 아세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해주겠다라는데 이게 가만히 이제 그 가이드를 이제 보면은 제외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제외해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제 확인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시군구마다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이렇게
여기 뭐 15점, 15 A등급 15점부터 이제 2등급 혹은 평가 이력 없음 뭐 이게 이 빵점까지 점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시군구별로 적용하는 거는 상이할 수 있다. 어,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많은 센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센터들로부터 대표님들 공문 받으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제 받아봤어요. 보니까 대략 한 예시 세 가지 정도 좀 들어드리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최초 등급, 평가 최초 등급. 이게 뭐냐, 최초 등급이. 이거는, 어, 여러분들 그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어떻게 되죠? 그 점수가 강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등급, 제가 아는 센터도 평가 A 등급 받았는데, 환수 통보, 환수 내용이 하나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또 행정처분도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2등급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근데 우리 센터 평가 등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뭘로 적용하냐? 최초 등급은 그 행정처분 강등되기, 받아서 강등되기 이전 등급. 그러니까 이 센터의 경우는 A 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빵점이 아니라 15점이다. 근데 그렇게 그 등급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는 정기 평가도 있는데 무슨 평가도 있죠? 수시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 다 포함됩니다. 평가는 정기 평가, 수시 평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이 대표님들이 한 센터만 운영하는 센터도 있지만은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운영하는 센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센터들이 예를 들어서 1번 센터, 1번 센터가 갱신 대상이에요. 자, 근데 이제 2번, 3번 센터 갱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센터들까지 다 평가 포함시켜서 봅니다. 네, 참고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평가 미대상인 센터들, 그리고 옛날에 내가 폐업하고 재개설하고 뭐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평가 회피 목적으로 보여지는 케이스 있죠. 옛날에 그런 데 되게 많았거든요. 2015년도에 어 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그때 이제 폐업의 한 57%인가? 57%가 저거예요. 그 평가 회피 목적의 폐업이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싹 발라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긴 최저점, 빵점으로 배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시군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등급을 점수해서 평균을 한다. 자, 근데 이 센터가 A 등급을 한 번 이제 받았고요. 평가를 한 번 받았어요. 자, 근데 목욕은 이제 미대상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점수는 요양 A니까 15점, 그리고 목욕 이제 평가 이력 없으니까 빵점, 평균 하니까 7.5점.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시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자, 두 번을 받았어요. 평가를 두 번 받았어요. 자, 그리고 모든 등급을 점수화하고 합산하고 평균한다. 자, 19년도, 23년도에 유양을 각각 A, B를 받았다. 그 다음에 목욕은 둘 다 미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A 15점, B 12점, 이제 미대상 빵점 빵점 해서 평균하니까 6.75점.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시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 3번 보니까 여태까지 평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잘 받은 거. 네, 그거 적용해 줄게.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자, 19년, 23년 요양 각각 A, B 받았고, 목욕 미대상인 경우, 자, 요양에서 최고 등급 A, 자, 15점. 목욕은 이제 빵점, 평균하니까 7.5점. 네, 요렇게 이제 적용하는 곳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담당 주무관한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어, 사실 이제 방문 목욕을 사업을 등록을 이제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약간 좀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또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 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욕 갱신 안 할래. 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까 그 점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배점에서 빼주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돌아오면은 자, 여기 이제 예시 1번에 보면은 A고 목욕이 미대행사니까 여기 빵점이잖아요. 나 목욕 갱신 안 할래. 라고 하면은 요 빵점 없애준다는 거예요. 포함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5점이 아니라 15점이 되겠죠? 어,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는 야, 그거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해. 갱신 신청 안 해도 그냥 다 집어넣어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지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꼭 다른 항목들을 잘 계산을 해보시고 어느 게 더 좀 유리하겠는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휴폐업 이력입니다. 자, 휴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해요. 네, 다만 여기 가만 내용 보시면은 사실 이제 센터 운영하다 보면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파트너 센터 중에 이제 한 분이 창업 딱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센터장님도 이제 70 가까운 남자 센터장님이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반 동안 이게 손을 못 대셨거든요. 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넌 한 번쯤은 그냥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수 잘 보시면은 그렇죠. 네. 어, 휴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6개월 이하인 경우에 감점이 없죠. 그리고 폐업도 1회 이하인 경우 그래 뭐 하다가 폐업할 수도 있지. 감점이 없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휴업에서 이제 뭐 이런 센터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이 휴업은 전체 휴업인 경우에만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양은 운영하고 목욕은 이제 휴업을 했다. 이거 휴업 기간 포함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냐. 그리고 연 1회 이상 이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냐. 그리고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하냐. 저희 이제 급여 제공 이제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평가하고 이제 반영하고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이제 센터 운영하는 것도 잘 계획을 했냐. 그리고 알맞게 평가를 했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알맞게 그 다음 다음에 이제 반영을 적절하게 했냐. 이거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사업계획서 저희 시군구에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죠? 했던 센터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99%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네, 그런 상황에 아마 놓이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뭐 들기는 하는데 여하튼간에 요걸 보겠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제 일단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지금 저희가 3번 기관이 아마 대다수일 텐데, 지금 2번 기관은 갱신 대상이 아니니까요. 어, 사업 계획서가 이제 필요하겠고, 여기 참고로 이제 뭐 공사점 사업 계획서 뭐 요거는 저희 파트너 기관들에게 이제 뭐 서식 배포하는데 그 파일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숫자는 무시하시고 사업 계획서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평가한 문서도 있어야겠죠. 이제 뭐 연 1회 이상이든지 뭐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사업 평가 뭐 결과 보고서 그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문요양센터 사업이 하는 게 거의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업 항목별로 싹 정리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안 좋아. 그래, 다음에는 이렇게 할래.라는 맥락으로 잘 정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결과 반영을 이제 했는지 이 부분은 뭐 이제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가 그 내용을 가름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반영을 했냐 그 증거를 가져와 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직원 회의록이 그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평가했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거를 직원하고 이제 다 공유를 하고 해야 되니까 직원 회의에 그 안건 상정해서 이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직원 회의록에 이제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고 어 이제 뭐 이제 이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그 이제 소명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꼭 직원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이 아니고 어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결과 반영이 이제 기록물이 적정하게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예시로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기간과 2번 기간의 이제 주요 차이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하고 여러분들 운영 규정이죠. 여기에 혹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닌지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지정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지정 심사위원들이 그냥 이제 사업 계획서에 어떤 항목들 있고 그다음 운영 규정에 뭐 11가지 항목들을 쭉 있잖아요. 이것만 잘 반영돼 있으면은 그래. 아유, 잘 해왔네. 그 통과. 약간 옛날에는 이런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소위 이제 짬밥을 먹으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식만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은 내용도 본다. 잠시만요. 대표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해? 아,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기 뭐냐, 지정심사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예전에는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안 봤었는데 지금은 보거든요. 근데 왜 이거 시설 기준으로 가져오셨냐? 이거 좀 형편없네 하고 막 떨어뜨리고 막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3번 기간인데 사업계획서에 내가 그걸 안 간소하고님은 또 몰라. 심층 대상인데 운영위원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 어디 딴 데서 어디 가져와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꼭 이런 것들 점검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은 뭐 저희한테도 이제 창업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 문의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자기가 서류 다 만들었대요. 그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저희 검토 안 해드리는데요.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제 보면은 야, 어디 요양원과 가져와가지고 와, 이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대표님 이대로 가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봐가지고 이제 꼭 이제 한번 챙겨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연간 교육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교육 관리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네. 어, 이제 연 1회 이제 교육해야 되는 내용들, 뭐 이제 운영 규정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급여 제공 지침 교육도 해야 되고, 근데 법정 의무 교육도 이제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원들 이제 직종별로 보수 교육 있잖아요. 네, 보수 교육 있는데 어, 이 보수 교육 그 기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2년에 한 번 이제 하는 거, 물론 이제 미대상인 대상들은 이제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사회복지사 3번 기간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이제 권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이제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간호조무사 인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는 6개월 이상 이제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는
그냥 그런 기간 상관없이 당해 근무하고 계신 분들 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법정 의무 교육에서요. 각 교육별로 강사 자격이 꼭 필요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내가 그냥 수료증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불인정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복지부 가이드를 이제 보니까 이제 연 4시간 해야 되는 교육이 뭐죠? 네, 맞습니다. 인권교육. 네네. 인권교육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는 교육이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다 했어도 이 둘 중에 하나 빼면은 이제 점수 못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증빙을 할 거냐라는 이제 맥락에서 이제 이 서류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연 1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직원교육 관리대장 이게 다 이제 하고 계시죠? 근데 이지케어 써서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직원교육 관리제장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어떤 교육을 이제 누가 뭐 언제 받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정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료 안내하시는 센터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 무료니까. 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료증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교육 받은 거 뭐 이수증 그리고 이제 그거 기록한 관리대장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법정 의무 교육에서 근데 2번 기간, 3번 기간 차이가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기간이 안 받아도 되는 이제 법정 의무 교육. 자, 긴급복지, 아동학대, 자살 예방. 이건 안 해도 된다. 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뭐 실무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법정 교육 해야 된대요. 라고 어떤 사람이 올려요. 그러면은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막 이제 그렇게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정말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련 이제 관련 법 검색해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센터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시군구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 어떤 그 여가부에서 이제 어떤 법정 의무 교육을 이제 제가 센터들 다 받아라라고 공문을 쭉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닌데 하고 공문 달라고 해서 한번 딱 보니까 노인 요양시설이 받아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공문 뿌리신 우리 주무관님 어디 계시냐 한 다음에 이거 잘못 하신 것 같다. 이게 대상 아닌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딱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공문 뿌리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거 그냥 아무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시는 센터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꼭 대상이 맞는지 법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 꼭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 인권 보호와 그리고 고충 처리 이 두 가지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과 또 실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이용자 인권 보호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 고충 처리 다 있으시죠? 어, 근데 이거를 급여 제공 지침 이렇게 10가지 내용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인권보호 지침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있죠. 네. 어. 그리고 이제 고충 처리 절차, 고충 처리 지침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게 있기만 하면은 또 이제 뭐 곤란하잖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제로 이제 실행한 이제 그런 내용까지 있으시면 같이 준비하시면 좀 더 완결성이 더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서식이나 뭐 이런 것들 떠돌아다니는 거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꼭 운영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 뭐 이런 내용이 맞는지를 꼭 한번 보세요. 안 맞는 곳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서식 여기저기서 이제 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절차가 우리 센터랑 적합한지, 실제로 우리 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요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요 인권보호나 고충 처리에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했냐. 그런 이제 뭐 급여 제공 지침 이게 교육할 때 교육 어차피 하실 테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 교육 관리대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쪽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급여 제공 지침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고 어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직원 교육 관리대장이나 혹은 이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거 수료했다라고 이제 수료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현장 조사 나온다라고 했을 때 꼭 개인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센터들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거 인정서, 그다음에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등급 신청할 때 팩스 보내고 그거를 다 센터에 보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되게 약간 좀 뭐랄까 훈장처럼 이렇게 나 이만큼 신청했다. 이런 센터들이 이제 있어요. 그거 밖에 나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기재된 모든 서류들은 다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캐비넷 어떻게 돼야 돼요? 활짝 열어놓을까요? 예, 잠그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서비스 이제 질개선 노력, 감염병 및 위험 관리.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개인별로 급여 제공 계획을 이제 수립했냐? 뭐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누가 대신 해주나요? 아니요. 그 어르신에 딱 맞게 상황에 맞게 다들 이제 잘 계획하고 계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욕구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어차피 하실 테니까 개별적 욕구 또 이제 각각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논의들을 이제 거쳤는지 그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는지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이제 위험 요소 예방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대응을 이제 적절히 시행하였는지를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서류들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이쪽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처음에 센터 오픈하시고 이제 업무들을 익혀 가실 때 선생님이 계셨나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업무를 잘 배웠습니다. 계신가요?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 센터한테 물어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네. 지금이야 뭐 유튜브 컨텐츠가 좀 그래도 좀 다양하게 있지만은 뭐 유튜브 찾아보고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있겠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진짜 상위 1%일걸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저게 이제 창업한 지 2년 이내 된 센터들 500개 센터 그냥 무작위로 제 인터뷰 전화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냐? 저희가 이제 실무 카페 이제 운영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어, 하니까 그때 이제 한 80% 정도가 내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였어요. 예.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 더 위에 선배님들이실 거잖아요. 선배님들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제 고시 찾아봐야 되고, 내가 법 찾아봐야 되고, 그래 공단에 뭐 물어가지고 뭐 이제 전화도 안 되는데 전화해서 뭐 이제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딴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을 혹시 뭐 겪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되게 이제
업무 이 어떤 이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와 매뉴얼을 다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저희 파트너 센터도 이제 계세요.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 매뉴얼 어 따라 하면은 전혀 문제 없는 부분이니까 네, 꼭 매뉴얼 확인하시기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그 급여 제공 계획 맞춰서 당연히 하고 계실 거고 또 이제 연일 적어도 연 1회 이제 모니터링 평가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네, 하시리라 믿고 어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고 다시 알맞게 계획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쵸? 네, 네, 믿겠습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달마다 뭐 하죠? 매달마다 이제 가산사회복지사 채용하신 센터님들 예, 방문하잖아요. 그 이제 가산사회복지사님이 안 계신 이 센터는 이제 방문 상담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가산사회복지사가 이제 있는 센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라운딩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급여 관리 업무를 이제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 이거를 이제 업무 수행 일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방문 상담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어, 이번에 가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네. 이거를 이제 반영한 그런 기록이 뭐 이런 것들로 좀 소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좀 심각하다. 이거는 이제 집단 지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사례 회의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겠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또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예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급자 계약서 표준약관 이렇게 뒤에 뭐 교육 자료들 쭉 있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보시면은 아마 연 1회 이제 건강검진 안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지케어 그 계약서 서식도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약서로 이제 가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연일의 급여 제공 지침 내에 그 감염병 이제 그 예방 관리 지침 교육 뭐 요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 그리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안내 뭐 요거는 매달마다 뭐 직원회의 할 때 저희 그거 하잖아요. 매달 1년마다 건강검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내하시잖아요. 이제 요걸로 이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건강검진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뭐 이지케어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센터도 있을 거고 별도 서식으로 관리하는 센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관리 대장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감염병 조금 더 나아간다. 네, 비상연락망 그리고 관리 매뉴얼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인데요. 혹시 운영위원회 설치하신 분 없으시죠? 네, 3번 기관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기관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했냐, 그렇게 노력했냐,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3번 기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기능을 적어도 이제 뭐 직원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면서 했냐로 보는 시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원 회의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어, 근데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시군구는 3번 기관인 경우에는 지금은 다 3번 기관이지만 해당 점수는 뭐 3번 기관 뭐 운영위원회도 대상도 아닌데 그냥 이제 점수 그냥 다 4점 배점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 점수 부여한다 이거는 복지부 가이드는 아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 이번 기관도 그냥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참여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든지 명단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반영 사항들 뭐 예결산 추경할 때 지금 이번 기관들은 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이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3번기 필요할 때 3번 기간의 직원 회의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 요 회계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이제 뒤에서 또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은 어, 생각보다 조금 뭐 오해하고 계신 센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뭐 일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해야 되냐면은 지방회계법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회계법 때문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3번 기관인 경우에 신원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 자, 회계 사고 3번 기관이라고 안 일어날까요?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뭐 예를 들어 잘못 뭐 돈을 어떻게 들고 막 이렇게 사고를 쳤다라든지 뭐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입원 기간이라고 입원 기간이라고 뭐 3번 기간이라고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회계 사고는 뭐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 거기에 따라서 그 입원 기간만 가입 가능하고 3번 기간만 가입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어 일단 고용 관계 인이 그 회계 담당자일 때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 겸 시설장이 아마 대부분 뭐 그러실 거예요. 대표 겸 시설장이 이제 수입원 지출은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야, 대표가 난데 보험사에서 왜 그걸 책임져요? 본인 실수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어. 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원보증보험 이제 가입할 생각도 아마 많이 이제 못 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이제 대표금 시설장이 이제 회계 담당자인 경우에 가입 자체가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내용 더 있긴 한데 좀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재해 발생 네, 관한 내용인데요. 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다 가입하셨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 기관인 경우에는 적어도 합니다. 이제 손해배상, 이제 뭐 화재나 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3번 기관이 아마 대다수일 테니까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통해서 이제 기관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있는지 뭐 요걸 보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제 신속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종사자에게 그리고 또 이용자에게 이제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보험 가입 증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관련 이제 관련 매뉴얼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신규 직원 이게 들어오시면은 신규 직원 교육 다 하시죠. 그때 비상열람망도 교육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육자료 이런 걸 한다. 그리고 이제 신규 직원 교육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것도 이제 증빙자료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여 적용 지침 안에도 이런 재해 발생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용자 그 계약서 표준 약관 뭐 여기에도 그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한테 그 파일 이렇게 이용자 파일 철 해가지고 좀 꽂아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 비상연락망 다 넣어서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지원복지제도 운영. 자,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포상, 복리후생제도,
마련하고 시행하였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기관이 다양한 방편으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다음에 종사자 고충 발생 시 대응 방안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지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포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 네, 분기 한번 하고 계신가요? 네네. 분기 한번 해야 이제 평가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상 아마 이제 그 관리 대장은 아마 이제 거의 모든 센터들이 좀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이제 평가 준비도 아마 몇 차례 하셨고 했을 테니.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관리 대장하고 뭐 이거 시행한 그 근거 자료들 뭐 이제 영수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등등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센터는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어차피 또 운영 규정이나 이런 데 다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어, 네,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 규정에.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심사를 받는 사람들이고 심사를 하는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복리후생 제도를 따로 이제 정리한 문서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신체, 이제 정신적 건강 관리, 이 지원 여부는 그 뭐냐 첫 번째 건강검진 관리대장, 아까 또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 센터는 여기서 그 건강검진할 때 비용 지원해드리는 센터 있나요? 혹시 없으신가 보군요. 혹시 있으시면은 이런 영수증이나 뭐 이체 내역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기타 뭐 증빙 서류들 뭐 있으시면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 회의록에서 어 뭐 이제 또 혹시 그 저희가 또 하는 것들이 근골격계 질환하고 또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혹시 뭐 자가 점검하는 센터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다양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직원 회의 때 뭐 조사를 했다라든지 시간 활용해서 아니면은 어 뭐 이제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 뭐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돼 가지고 어 그럼 뭐 지원을 좀 해줬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뭐 이제 증빙 자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 이제 인권 침해 이제 요 부분은 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뭐 고충 처리 지침, 네, 관리 대장, 뭐 교육 일지 뭐 이런 걸로 또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이 대표자 대면 평가예요. 어, 이게 이제 행정처분 이제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해서 그 외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대면 심층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소화군을 비롯한 그 심층 평가 대상이 아닌 센터들은 이 점수는 그냥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물어볼까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들이 들어갈 거예요. 뭐, 근데 저희 이제 CBA 서비스 이용하시는 기관들에게는 이런 뭐냐 예상 질문들 뭐 이런 거 제공해 드립니다.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이게 이제 심층 대상이잖아요. 그 뭔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 왜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자, 그럼 그렇게 했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센터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사 뭐 서류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어, 과정이 제 몇 분까지였죠? 아, 어, 자체 점검표 이제 뭐 작성하는 거 뭐 이게 크게 사실 어렵지 않지만은 한번 이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용도 면적 필수 제기를 시설 그리고 이제 뭐 인력 기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필수 인력 배치 이런 것들 아마 잘 지키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큰 방문 요양 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 특히 이제 뭐 저기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 집중 점검 대상 항목입니다. 근데 방문 요양 쪽에는 뭐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이제 적정으로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적정으로 표기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3번 기간은 이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회계 이제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다 갖고 계신 서류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음 혹은 이제 재무회계 업체 이제 문의해가지고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준비되시면은 이제 적정으로 그냥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차 이제 이제 사는 이제 법인만 해당되고 자차는 방문급여 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대표자 결격 사유.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만 이제 해당에 체크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이제 회보서 다 발급 받으시죠? 네. 미해당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셨다. 네, 그럼 가입 체크. 자, 근데 이번 기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상이 실제로 갱신 대상이 됐을 때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플러스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회복지공제에서는 이제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 이거 거꾸로 써놨네. 종합안전배상공제라는 상품을 이제 가입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자, CCTV는 방문형에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 충족 부분인데, 어, 네, 뭐냐, 소방법이나 건축법은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걸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상황에서 걸림이 없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근데 진짜 정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시군구가 이제 굉장히 큰 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건물인데 예를 들어 2층이 건축물들 그냥 다 띄워보면은 2층이 통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전유부를 딱 띄면은 그 뭐 이제 예를 들어 280제곱미터. 근데 우리는 여기서 20제곱미터만 쓰는데 우리 20제곱미터에 대한 내용은 없고 280제곱미터에 대한 내용만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 건축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군가 이거 다 허가 내줬잖아요. 직접 찾아와서 보고 허가 내준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이나 소방법은 웬만한 걸림이 없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산안법.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휴게시설 설치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휴게시설 설치하신 분. 당당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이거 벌써 지금 3년 전에 아마 시행 이제 발표하고 1년 계도 기간 가진 다음에 재작년부터 본격 시행됐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나요? 네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거 설치 안 하시면요. 과태료 1,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모든 사업장, 방문형 다 포함이죠.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용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엔 전 사업장, 전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해야 된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방문형 조금만 휴게실에 뭘 휴게시설을 설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 들어가면은
과태료 이제 처음부터 그냥 과태료 때리진 않겠지만은 이제 뭐 경고 조치를 하겠죠. 이제 개선해라 뭐 조치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도 안 된다. 네,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설치 이제 해야 되고 이번에 갱신 심사를 할 때 이게 소방법하고 건축법만 보겠다가 아니라 관련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또 있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지정 심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그 심사할 때 시군구에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해서 안내를 하는 시군구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심사 이제 지정받을 때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산안법으로 허가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 안내하는 시군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휴게소 뭐 거창하게 설치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3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은 최소 면적 기준 6제곱미터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분만 돼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에 이런 회의 테이블이 있다. 그거 옆에 칸막이 이렇게 파티션 쫙 놓고 거기에다가 휴게실을 딱 붙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휴게실로 활용하셔도 돼요. 자,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 갖춰야 되는 조건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사실 뭐 다 있죠. 뭐 에어컨도 있고 난방기도 있고 그죠? 냉난방기 있으니까 패스. 자, 적정한 습도를 유지한다. 야, 여름에는 에어컨하고 겨울에는 이제 가습기 하나 갖다 놓으면 되죠. 자, 패스. 자, 그다음에 적정한 밝기 100에서 200 럭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이제 형광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은 된다. 다 사무실에 스위치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냥 문제 없어요. 패스. 그다음에 환기. 자, 창문 있으시죠? 지하인 경우는 창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에 아마 이제 들어가 계신 곳이면은 그 상가라든지 어디서 그 환기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환기 시설이. 그걸로 가름합니다. 패스. 자, 그다음에 이제 휴식에 필요한 비품 갖춰져 있어야 된다. 테이블 있고 이제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이러면 됐죠. 패스. 그다음에 이제 물이나 식수 설비가 있어야 된다. 뭐 정수기 갖다 놓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페트병으로 이제 사 먹는 이제 센터도 있고 그거 있으면 됩니다. 패스. 자, 그리고 휴게 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파티션 네, 이런 거 이제 딱 이제 해놓고 그 이제 바깥쪽에다가 휴게실 이제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청소 관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뭐 영화관이나 이런 데 이제 화장실 이렇게 가시면은 그래서 청소 담당자 해가지고 뭐 변기, 세면대, 휴지 막 이런 거 다 체크하는 뭐 그런 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관 안 가보셨나요? 어, 네, 그건 유사하게 뭐 만드시면 되겠죠? 요런 항목들 잘 이제 반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인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 우리는 목적 외에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자, 그런데 이제 단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센터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의도 하고 휴게실도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에 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하면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 맘대로 하냐? 아니죠. 자, 노사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한 장짜리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용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용도로 하는데 이제 하기로 한다 하고 이제 노사 이제 그 사인하고 뭐 이러면 되겠죠. 자, 휴게시설 설치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뭐 찍으셔도 뭐 괜찮은데 어차피 이제 그 만족도 조사 이제 남기시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일 텐데요. 뭐
이제 심사 자료 확인서라고 또 이제 하나 받으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거기에 따른 이제 서류가 이제 각 항목마다 어떻게 매칭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한 내용이라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쭉 이제 보내드리면은 쭉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제 이야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처럼 좀 씩씩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회계 노무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요 지금 이 댓글로도 그렇고 저희 만족도 조사 하면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교육 자료가 나가니까 언제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 이거 끝나고 신청해 주신 저 연락처로 내일 이지케어에서 문자 한번 나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만족도 조사하면서 사실 그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저희 궁금하신 사항 다 못 물어보시는 게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 적어 놓으시면은 저희 팀장님이나 이렇게 담당자분이 한번 확인해서 전화로 또 추가로 안내 드릴 거니까 내일 문자 받아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어서 이 회계 노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제가 교육을 자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게 회계나 노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 교육에서 뭔가 정말 상세한 디테일한 교육을 해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 같은 거 이제 교육할 때 항상 저희가 약간 악플로도 정말 저한테 이제 항의하시는 게 회계 희망임에서 결의서 작성하고 외상 작성하는 걸 하나하나 계정 과목 하나하나 찝어줘야지 왜 안 해주냐고 하시는데 그런 교육은 사실 단체 교육이 좀 어려워서 오늘 하는 교육도 그런 상세한 내용은 아니고 지정 갱신제 대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핵심이라고 저 양해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이 회계에 대한 부분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 회계 항목은 이게 지금 채도 때문에 좀 안 보이시는데 아까 앞서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목이 그렇게 막 회계는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회계가 지정대 대비는 뭐 지정대 대비하는 항목 중에서 평가 항목도 있듯이 이 회계는 사실 저희가 지도 점검 받을 때도 항상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항목들이 사실 그 회계 지도 점검 다들 받아 보셨죠? 뭐 아직 3번 기간이라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 항목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잘 준비하셨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거고 이렇게 보면 합점도 한 8점 정도로 앞서서 팀장님 하신 부분에 대해 일부분이지만 이런 게 좀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회계 담당자 지정인데 제가 이제 교육해드린 부분은 저희 이지케어가 현재 8천 기간 넘게 좀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대한민국 방문요양 센터 중에서 50%가 좀 넘어요. 실제로 유효한 기간 중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일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주무관님들이 하는 부분보다는 전국적으로 좀 조금 까탈스러운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주무관님들 대상으로 했을 때 났던 이슈들을 좀 이런 것까지도 준비해야 되구나라는 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계 담당자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회계 처리한 담당자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희망기금 쪽 가면 수입원 지출원 그 입력하는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 경로에 가면 있는데 대부분 저희도 이지케어가 또 재무회계 서비스 따로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수입원 지출원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실 거예요. 수입원 지출원이 대표님이고 대부분 이걸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까탈스러운 까칠한 주무관님들이 계신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지역은 최근에 저희 쪽으로 이제 저희 이직협 쪽으로 지정갱신제 준비하면서 문의하시는 기관들이 이런 것도 지적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지정갱신제 준비하면서 지도점검 준비하면서 이게 수입원이랑 지출원이랑 다르게 해라라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설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다르게 하거나 큰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방문요양 쪽은 대부분이 대표 겸해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 지정갱신제 생길 때도 이 장교양 기관, 이 방문요양 센터가 사회복 노인복지 시설로 사실 들어가진 않았다가 이제 법이 확대 해석되면서 시설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수입원 지출원을 똑같이 나누라는 주무관님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원은 저희들은 어떻게 가이드해드리냐면 수의원은 그냥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 혹은 가끔 이제 사무원분 계신 분도 있어서 그렇게 좀 나누고 지출원은 뭐 대표자님 또는 뭐 시설장님 이렇게 지정을 저희가 권고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주무관님들이 이걸 다르게 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권고 드리고 있고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저희 기관 내규로 내부로 정해서 뭐 운영 규정에 넣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경로 희망임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이직혀 재무회계를 쓰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저희가 설정을 아마 자동으로 해드렸을 거예요. 대표님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르게 하라라는 어떤 주무관님들의 지시나 지적이 나왔다고 하면은 요 경로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요 희망님 경로에서 요 자료도 만족도 조사하면 드릴 거니까 요 가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보증보험인데 요걸로 지금 댓글이 좀 핫하더라고요. 이게 신원보증보험이 쉽게 말하면 그냥 저희 뭐 농협은행, 은행 보면은 가끔 직원들이 갖고 튀잖아요. 그런 사고를 나면 기관이 사실 보건복지부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이 기관들이 잘 유지가 돼서 노인분, 이 수급자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 재정 있잖아요. 그 우리 요양원생들 급여 드리고 이런 수입이나 지출 이런 걸 재정 건전성을 되게 중요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하고 있다가도 이런 게 사고가 한번 발생된다고 하면 사실 그게 완전 기관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 자금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험 가입도 이제 하라는 게 요 기관까지도 내려왔는데 이게 댓글로 나온 게 이게 수입원 지출원 대표자 같으면 사실 대표자가 스스로 뭐 대표자가 대표고 날릴 수가 없으니까 가입이 안 되는데 뭐 최근에는 가입했다 이런 센터 분들도 나타나시고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깐깐한 그 지역 기관의 어떤 이야기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수입원 지출원은 나눠서 하라라고 하고 나누면 신원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고 왜냐면 나누면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신원보증보험은 요새는 진짜 그 대표자가 수입원 지출원 같아도 어떻게든 가입을 하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정지 앞두고 혹은 뭐 회계 지도 점검이라는 거 앞두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맨 아래 보시면 이게 주무관님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방문요양은 그냥 수입원 지출 가출을 하시고 보증보험 따로 안 하셔도 된다. 보통이 대부분 기관이 대표 겸 시설장 같이 하고 계시고 같으시니까 그런 주무관님도 계신데 아닌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입은 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게 서울보증에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에서 저희가 가입 그 링크를 넣어놔서 보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교육은 요거는 저희가 뭐 그냥 주무관님들에 따라 자체 교육한 거 놔두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뭐 지도 점검이나 지정제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관련 교육 실시라는 거를 요 한국사회보장정보교육 이거 그 희망이음 쪽 있잖아요. SSIS 저거 저기서 제공하는 거가 있어요. 저거에 대한 이수증을 보관하라는 주무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희망님 쪽 가면 이게 있어요. 희망님 가면 오른쪽에 가면 이걸 넘어가거든요. 여기 교육을 신청하고 하면 이수증이 나와요. 그거를 보관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맞아요. 아 그거는 이, 가시면 그 적정한 교육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엄청 많아서 봤었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끝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저기서 심한 주무관님들은 저거 받은 이수증을 비정형 보고로라도 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평범한 주무관님들이면 뭐 자체 교육으로도 넘어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에게 이제 이직혀 쪽에 문의하시면 저희는 요 경로를 좀 안내드리고 이수증을 보관하시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주무관님 별도 보고하라고 하면 비정형 보고까지 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항목 보시면 뭐 지자체 지도 점검이라는 거 비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도 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관련 공문도 안 받아보신 기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지자체 지도 점검은 이게 평가랑은 아예 다른 거고 예, 정기적으로 시군구에서 이게 방문할 때도 있고 방문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검 활동 같은 걸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 지도 점검할 때는 그냥 쉽게 이 지정제 항목으로 예시를 들면 회계 처리 잘 되어 있는지 너네 그 회계 규칙이라는 거 아시죠? 장기환 기관 재개무 회계 규칙 그거에 있는 예결산 이런 거 일정 같은 거 잘 지켜서 정상적으로 보고됐는지
요런 거를 점검하는 거를 지도 점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근데 이 지도 점검이 그냥 뭐 그냥 친구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하면은 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뭐 이걸 안 하면은 이렇게 7차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까지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정제랑도 엮여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지자체 지도 점검에 있는 예결산 제출에 대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이 지도 점검에 일반적으로 한 회계 처리 잘 됐는지 예결산 잘 보고되고 있는지 요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무슨 어디다 공개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해서 그 넘어가면 알아서 그쪽에 보고 공개 처리가 되거든요. 저희 예산서나 결산 그거 말하는 거지 어디 뭐 이거 가끔 공개 처리 어디 게시판 같은데 해야 되냐고 못 써보시는데 그냥 보고하면 돼요. 그냥 보고하면 끝이라는 거. 그래서 예산 및 결산서 제출은 이게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시군구에 보고하는 건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공개는 희망위원 통해서 보고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알아 자동으로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공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기한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승인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 어젠가 아마 엊그젠가 문의 오신 기관이 있는데 이 지정제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또 하필 그 지역이 지도 점검 나오고 있어서 이 예결산을 이제 점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무관님이. 근데 그 주무관님이 보는 예산 결산이 이 작년 거만 게 아니라 한 3년 동안 아예 접수 처리해서 그냥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승인이나 반려나 이런 액션이 아예 없는. 근데 지금 그러신 기간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주무관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 이 예산 보고는 일단 기한이 12월 26일까지 혹은 이 지역에 따라 27일까지도 보고하거나 아예 앞당겨서 막 12월 초까지 보고하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용인 이런 데들은. 그런 데들은 이제 어쨌든 기한에 맞춰서 예산 보고를 이제 하셨을 테고 결산 보고는 24년 그 결산 내용, 24년 회계 내용을 25년 3월에,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말까지 이제 보고하셨을 거예요. 이 기한에 맞춰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승인이 완료되면 자동 공개되고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까지도 접수 상태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정제나 혹은 지도 점검 앞두고 주무관이 나오기 전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거 왜 접수 상태지 하면서 이제 이 기관한테 왜 그런지 확인 요청하고 소명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은 몇 년 전 거의 결산서가 아직 접수 상태인데 그게 하필 인건비 비율이 안 맞은 상태로 보고가 돼서 이게 왜 안 맞는지에 대한 소명 요청 이런 게 왔는 사례예요. 근데 그 어쨌든 저희는 승인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요 상태, 시군구 제출 상태가 인력 신고를 해보셔서 대부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한번 찍고 가면은 접수 상태는 말 그대로 시군구 주무관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이제 그 선택상 뭐 권한 자체가 주무관님이 넘어간 전달된 상태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끝난 건 아니긴 해요. 저희가 위에 예산 보고나 결산 보고 행위 자체는 접수만 돼도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권한은 주무관님께 넘어갔으니까 주무관님이 승인이나 반려를 안 한 거는 주무관님들의 뭐 개인 일정이겠지. 제가 기한을 안 맞춘 건 아니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군구 접수 상태는 보건 되지만 사실 요 지정제나 지도 점검이나 뭐 이런 거 앞두면은 어쨌든 접수 상태인 걸 이렇게 한번 까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승인을 받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려는 뭐 너무 당연한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한 주무관이 반려한 거예요. 근데 이 반려를 간혹 이게 이직형 전국이다 보니까 반려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려면 당연히 우리 인력 신고 반려하면 다시 해야 승인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사실 불이익이 없으니까 당장 없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려는 주무관이 정말 반려한 거니까 사유를 사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군구 의견에서 인건비 비율 때문에 반려됐다. 아니면 여기 3번 기간이지만 이제 2번 기간이 되면 회의록 미첨부에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나왔었잖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첨부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태. 대처 방법은 너무 뭐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접수 상태면 저희 인력 신고 접수해서 승인이 안 되면 대표님들 바로 전화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갔어요. 승인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앞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인력 신고할 때는 그런 거 잘 챙기는 것처럼 회계도 예산 보고도 접수 상태면 우리 지정제나 지도 점검 받아야 된다고 하면 연락해서 확인해서 빨리 처리 요청하도록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서 처리해 주세요.
반려는 의견을 확인해서 당연히 이제 제보를 해야 되는데 뭐 지정갱신제 할 때 그런 점수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빨리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좀 재보고를 하는 게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지정갱신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몇 년치 반려를 한 번에 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좀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꽤 제가 비고에 써놨는데 보통 예결산을 바로 하는 주무관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지만 이 3, 4분기 늦게 처리하는 주무관님도 많아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주무관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센터가 뭐 막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우가 있으니까 이 예결산 제출 항목을 준비할 때는 내가 지금 혹시 과거나 뭐 지금 최근에 올린 거 예결산을 보고 이게 혹시 접수 상태로만 돼 있는지 반려되는지 확인해서 접수로 돼 있다면 주무관님한테 연락해서 승인이든 반려든 해달라고 처리 요청을 하고 반려가 됐다면 보완을 해가 의견 확인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재보고를 해서 승인을 최종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회계 항목이라고 좀 보기는 좀 그런데 어 이게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하라는 규정이 그 회계 항목이 좀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부담 안내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지정제 받는 기관들하고도 인터뷰 해보고 저도 옛날 지정제 받긴 했지만 이런 게 이지케어 메뉴 가시면 이 5.2에 월간 수납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게 회계 부분에 왜 있냐면은 회계 처리할 때 본인부담금 수입 처리를 따로 하거든요. 예, 그때 원래 원칙은 이 분위문화 수입이 어떤 수급자인지도 사실 수급자 성함도 이게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사실 회계 원칙이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잘 받았는지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납 규정을 이렇게 준수했냐, 그러니까 알렸냐 이런 것들은 뭐 급여 비용 명세서 통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 가지 팁은 뭐 미납이 무조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저도 옛날 미납 많았었고 했는데 요거 생각보다 센터장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이거 미납이 있는데 이 회계 처리할 때 결산 반려하는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미납이 있으면 공단에서는 본인 부담금 이 기관한테 한 100만 원 받으라고 청구가 끝났는데 실제로 회계 처리한 거 뭐 한 9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왜 10만 원 비워라고 결산은 반려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결산 아까 저희가 시군구 반려를 확인해서 보완해서 재보고 하라잖아요. 혹시나 본인 부담금 미납이 있어서 반려된 결산은 저희가 이 소명 자료 같은 거를 첨부해서 재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알선행위, 감경회의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이분이 아무리 독촉을 해도 미납한 거다라는 걸 이제 증빙을 해줘야 되니까 다른 뭐 소명 자료, 뭐 센터님들 뭐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 캡처해서 보관하듯이 그런 것도 되고 제가 뭐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그런 거를 곳곳에 항상 사시사철 우리 알고 있다. 매월 알고 있고 매월 독촉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려면 매월 하는 것 중에 직원 회의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줄이라도 써서 그거 첨부하라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매달 알고 있고 매달 독촉하고 있다. 우리 진짜 억울하다. 감경한 거 아니다라는 걸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 결산 보고를 잘 했다면은 반려 이런 걸로 반려받은 기관이 잘 보완해서 승인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회계 사항이었고 제가 이제 뭐 센터 운영해봤고 이런 지도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회계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사실 한 거예요. 예산 결산하셔야 되고요. 승인이 안 됐으면 승인됐는지 계속 확인해서 반려됐으면 반려 보완을 해주세요라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여서 어떤 그 흐름 틀만 좀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정제 대비 이 항목 중에서 노무 사항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노무라고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그냥 묶은 거긴 한데 보시면은 이게 근로계약서 부분이 좀 나오긴 해요. 이게 5점이긴 한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적 뭐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주요 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케어가 전국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기관 중에서 문제되는 케이스나 뭐 이런 거를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나온 거고 그게 이제 근로계약 체결할 때 기본적인 필수 항목들이 다 들어간 기본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지케어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류 관리 메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재가용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만 쓰면 쓰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게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게 공단이 이미 만든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뭐 이 내용을 이제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제가 어떤 경우는 뭐 이제 특수 조항을 넣어놓으시는구나 근로자들한테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이 근로계약서를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삭제를 했거나 특히 내용 삭제했다는 거는 이 필수 위에는 필수 항목들이 뭔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 휴게 시간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다면 어쨌든 노무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근데 내가 표준 근로계약서 그대로 잘 썼고 크게 뭐 독소 조항 없고 뺀 거 없고 오히려 뭐 추가했지만 이거는 크게 문제되실 것 같지 않다면 당연히 대부분이 잘 넘어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은 정말 간혹 가다가 이제 독소 조항 같은 거 넣어놓으시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거 조금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걸 동의합니다 이런 거 나는 주휴사 안 받기를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를 해놓으신 기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일단 노무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안전할 수 있고 제가 최악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관 대상이 아니라 사업장 대상으로 이제 지도 점검들을 좀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지케어 저희 이제 제휴돼 있는 노무법인의 노무사님께 여쭤봤는데 이런 요양기관도 최근에 좀 나와서 가태료를 때리더라. 근데 예전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많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고용노동부가 잘 관리하는 관심 있어 하는 사업장이 특징이 이제 고령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그런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령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 이거 그냥 대놓고 저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걱정하는 최악은 지정제나 혹은 뭐 이제 시군구 지도 점검 나왔을 때 이런 근로계약서가 잠깐 봤는데 뭔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고용노동부로 뭐 민원을 넘기거나 이랬을 때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혹시 자기가 조금 독소 조항이나 이상한 거 넣었다면 당연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요사항 준수 여부 이거는 뭐 인터넷만 쳐도 다 나와요. 이거 근로기준법 17조의 그 내용들이 필수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그거 잘 표준 근로계약 잘 쓰고 있다. 이상 안 넣었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만약에 좀 바꿨다고 하면 요 필수 항목들이 잘 돼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점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나 작성 방법은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있어요. 이 근로계약서 전용 그 웹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각 항목과 필수 항목과 그 항목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얘네들이 고용노동부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따르면 되고 이것도 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급여 체계나 이런 거는 너무도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최저임금, 주휴사, 연차수당 이런 법적 수당 기준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뭐 이지켜 쓰고 계시다고 하면은 문제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근로자한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뭐 한 100에 한 10기관도 안 되겠지만 급여 명세서를 제공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초규모 기관에서 급여 명세서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드릴 때도 이지케어에서는 어차피 뭐 문자 발송하는 기능도 있고 또 이제 모바일 앱이 또 있으니까 그냥 문자 비용이 좀 그러시면 모바일 앱 통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출력해서 뭐 직원 회의할 때 다음 달 급여 명세서 지급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 방법은 이렇게 있고 명세 당연히 드려야 되고 뭐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연차 수당 이런 거는 법적 수당 기준에 맞게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미달로 하는데 동의했다고 최저임금 미달 주고 뭐 야간 근로 뭐 이런 거 수당 지급 안 합니다. 연차 지급 안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했다고 해서 지급 안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항목에 걸리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제가 좀 약간 민망해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랑 실제 지급액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조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문제가 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근로계약서가 일단 다 기본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우리 유급휴일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되냐가 결정되고 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거에 이 사람과의 근로관계, 급여 지급, 휴무일, 뭐 아까 뭐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잘 쓰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급여 협의한 게 좀 달라졌다고 하면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거나 아니면 뭐 간이 합의서라도 좀 써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요거는 근로계약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 지급일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요게 어 급여 지급일이 만약에 20일로 근로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20일에 지급을 안 하면 지금 지급 지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로 따지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기관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제가 한번 짚었냐면 간혹 이제 그 저희가 센터가 아까 뭐 영업정지 받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영업정지 받으면 청구금 안 들어오니까 급여 지급할 게 없으니까 우리 요양보쌤한테 지금 이거 뭐 청구금이 아직 덜 들어왔으니까 급여 지급일 좀 바꾸겠다. 다음 달에 같이 지급하겠다. 그냥 이렇게 뭐 통보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급여 지급일이 뭐 20일, 25일 협의했잖아요. 그거 못 지키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급여 지급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직해어 월급 급여 지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이게 딱 삐끗하는 순간 뭐 신용카드 대금에 이런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급여 지급일 같은 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생겼다 그러면 뭐 합의서라든가 뭔가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안전하실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근로계약서에 협의된 내용을 정말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에이 뭐 어때라고 하는 순간 잘못되면 이게 이제는 요즘 시대는 정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다. 네.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소수의 기관이 아니라 많은 기관분들이 여쭤보시고 저 옛날에 센터 했을 때도 주변 센터장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던 내용이 이게 간혹 저희 그 뭐라고 하죠 그 신용불량자 분들이 이제 급여를 못 받으시는 경우에 다른 아들 계좌나 현금 지급을 해달라는 게 저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이런 거 대비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급여는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저희 이 요양기관 말고도 외식업이나 이런 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급여 현금 지급 확인서라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타인의 계좌로 했거나 이러면은 뭐 타인의 계좌야 어느 정도 그래도 증빙이 되겠지만 현금은 아예 안 되잖아요. 심지어 그 회계 처리할 때도 좀 애매해요. 현금 뽑아서 지급한 거라서 계좌에 찍히지도 않으니까 계좌는 현금 인출로밖에 안 찍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현금을 지급했다면 지급 사실을 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서류로는 급여 현금 지급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노무사님들께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게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급여를 지급한 확인서 그냥 서명받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서류를 폼을 만들어서 서명해서 보관해 주시면 이 급여 계약서 작성된 급여랑 실제 지급에 같고 급여 지급일에 지급했다는 거를 증빙하는 서류인 거죠. 요거는 제가 방문요양센터 중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현금 지급 사례가 요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회계 노무에 대한 내용이고 정말 짧죠? 생각보다 평소에 잘 준비하셨다고 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갈 부분이고 다만 요게 아까 제가 팀장님 교육할 때 봤을 때는 여기 다 3번 기간이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3번 기간이시더라고요. 근데 2번 기간으로 바뀌면 조금 더 크게 달라지면 조금 더 회계나 뭐 이런 지도 점검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회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고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야 되는데 3번에서 2번 바뀌신 분들이 그런 거 계속 깜빡해서 반려받거나 이런 경우 많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제 오픈을 했어요. 지정갱신제 메뉴라고 뭐 큰 메뉴는 아니고 이지케어 쪽에 요 10번 메뉴에 저기 아래쪽에 운영 메뉴 밑에 보면 아래쪽에 세 번째 지정갱신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갱신에 대한 개념 자체와 사실 지정갱신제에 들어가는 서류들 이런 것들은 이지케어 사실 제공하고 있었지만 저 이지케어가 많이 고쳐야 할 점 중에 있는 기능을 많이 못 달리는 게 좀 문제라고 하셔서 그런 서류들을 찾기가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모아놨어요. 그냥 여기 뭐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 결과 보고서, 뭐 이런 인권 보호 지침 뭐 이런 서류들을 모아놨으니까 지정갱신제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 이 지정갱신제 도대체 뭐지? 심지어 그 아직 지자체에서 공문을 못 받은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아까 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가장 기본뿐만 일단 제가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아무래도 좀 안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기간에 맞춘 다음에 아까 말씀 현장 심사 뭐 이런 거 할 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내재화해서 습득해 놓는 게 좀 낫겠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에는 특히 예산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미 보고한 예산서에 대해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은 또 지금 남은 기간 있잖아요. 뭐 이번에 7월, 8월에 지정받는 8, 9, 10, 11, 12뭐 이렇게 4, 5개월
대한 예산서를 별도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지케어 재무회계 부서에서 그런 기관들 이제 문의 오면 예산서를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남은 개월수에 대해서 또 다른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또 이 사업계획서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바꿔주시고 예산서도 기간에 맞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점, 10번 메뉴에 오셔서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정갱시제 대비의 교육은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족도 조사 참여자분들 이렇게 기재해 주신 이메일로 이 자료가 발송이 될 거고 그 만족도 조사 문자는 내일 기재해 주신 번호로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서 자체가 그 1년치에 대한 그 사업 계획서 있죠. 일반 기본 폼. 그거고 사실 저희가 기관 개별에 맞게 수정은 사실은 조금 어렵고 기본 폼을 기관에 맞게 좀 수정은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지케어 그 이제 회계를 쓰고 계시면 그 예산서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기관에 맞게 해드려야 나중에 보고까지 하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서는 이지케어 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근데 사업 계획서 자체는 정말 기관의 사업에 맞게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기본 폼 자체가 저희끼리 얘긴데 그냥 일반 기관 그대로 쓰셔도 괜찮긴 해요. 예. 근데 네네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게 마이크가 없으면 여기는 뭔 소리 하는지 몰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질문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제 세 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세 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이제 할 테니까요. 이제 그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그 이지케어 재무 회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희망이음에서 예결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접수하고 반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지케어 재무 회계를 쓰고 있다면은 굳이 이제 기관에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아, 사항이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 기본적으로 이지케어가 왜 공단 일정 가져오는 그 기능 있잖아요. 회계도 똑같이 희망에 보고된 내용을 저희 가져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확인은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시군구 접수인지 반려인지 확인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 조회하는 그 시기 텀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뭐 가장 좋은 건 사실 센터에서 신고 반려가 났다고 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저희 1대 문의 게시판이 있잖아요. 회계는 그쪽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려랑 이런 거 보완해서 제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가장 좋은 건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 장기간 만약에 진짜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수집을 해서 반려난 거에 대해서 아마 연락을 드리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이제 그 저기 결의서랑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만약에 5월까지 거기가 네네네. 이제 다 이제 이지케어에서 정리가 돼서 결의서를 다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이랑 현금 출납부랑 그러니까 네네네. 전부를 그렇다면은 희망이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게 이해하면 되죠. 이게 좀 한번 찍고 가면은 조금 넓게 해석드리면 그 뭐 저희 현금 출납부 출 뭐 이렇게 준비해놔라 이런 거 회계 특히 회계장부 준비해놔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기무 회계 규칙에 가면은 그 회계장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전자게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희망이음에 올라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회계장부 출력을 해서 보관하잖아요. 보관 사실은 법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원래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 재무회계도 회계 장부 출력을 오히려 그냥 이제 의무 아니니까 전자 형태로만 제공을 한다는 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장부 출력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저희가 이지케어 쪽에서 보고를 끝냈다. 이 회계 예산 결산 보겠다면 그거 자체가 희망임에 올라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규칙에 준수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법은 그래요. 법은 그런데 제가 경험상 주무관님들이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법이나 규칙이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장부 때문에 여러 지역 주무관을 통화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무관님들은 그거 맞다고 그거 출력 안 해주셔도 되고 가면 희망이면 열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지케어를 요즘 아시니까 이지케어 제목에 그 조회되잖아요. 장부 거기 그냥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광명에서 오신 분이 광명 제가 광명 주무관님이랑 통화했었거든요. 그러다 싸울 뻔했어요. 아니 이거를 싸우셨다고요? 그 이거 이렇게 있는데 꼭 출력해 놔야 돼요 했는데 무조건 출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는데 이제 근데 그게 아마 그분이 이제 그날 좀 힘드셨나 봐요. 내 눈이 아프어. 내가 지금 가서 그 본인의 PC까지 봐야 되냐? 그러니까 출력해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려면 사실 출력하는 게 맞는데 주무관님들이 평소에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 열어두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지케어 그 조회되는 거 메뉴 눌러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주무관님 성향 따져야 돼요. 저 옛날에 이런 거 따져서 평가 나왔을 때 그 평가 담당자랑 이거 평가 매뉴얼 들이대면서 했다가 저 호되게 혼났거든요. 결국 이기는 사람은 주무관이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경험한 건 광명시고 근데 그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장부 출력의 의무는 아니고 그 장부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희망임의 보고가 되어 있냐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회계 규칙 가면은 전산으로도 된다라고 표기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정리하면 그걸 뽑아서 드리다가 주말에 혼날 수도 있다.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아, 네네. 네네. 지금 이제 온라인 저희 뭐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온라인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남기신 거 전부 다 답변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조금 뭐 이제 어렵고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온라인에서 딱 두 분만 이렇게 질문 답변 이제 드리고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이렇게 좀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 지정갱신 심사 이제 기준 점수가 지역마다 동일한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심사 이제 배점 기준은 동일한데 그 방법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약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자 행정처분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무슨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이제 내가 이제 실제로 방문을 이제 3번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번 한 것처럼 이게 쓴 거예요. 센터장을 속이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요양원 선생님의 이제 자격 정지. 그리고 센터는 환수 이제 당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가장 좀 처벌 수위가 센 게 노인 학대. 뭐 이제 뉴스에 가끔씩 이게 나오잖아요. 그건 그 자격 취소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뭐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행정처분 받는 이제 이력이 뭐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뭐 센터는 당연히 모를 거고요. 뭐 질문 진짜 많이 주셨는데 다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네, 개별적으로 또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그래서 꼭 남겨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한 분 네네 네네 혹시 장부를 출력해야 되면은 뭐 이걸 거 지금 제가 만약 2018년도에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력 기간이 조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게 지정제는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지도 점검이나 중간에 원하는 연도가 있어요. 무슨 연도를 본인도 못하니까 그런 거 나올 때 그 해당하는 연도 있고 월도 있거든요. 월 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만 제가 사실 출력하라고 권해드리긴 해요. 꼭 출력을 해야 되면. 근데 꼭 출력해서 계속 장부를 여기다 비치를 해서 보관을 해둬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나오는 사람의 어떤 선호도 취향에 맞춰주게끔 몇 년도 몇 월까지의 장부 뽑아놓으세요라고 하면 그것만 그때 출력해서 검토 받으시라는 거죠.
근데 저희 요번에 지정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야 되니까 현재는 얼마까지를 지금 제가 장부를 네? 이제 그거 이제 서류를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를 이제 준비해야 되고 있을까라는 이제 맥락이시면은 그 대부분은 이제 작년 2024년도 거 2024년도 거를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서울 중구청의 안내를 이제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25년도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월부터 뭐 5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1년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 심층 심사군이라든지 뭐 이제 대상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그 이상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의 안내를 이제 받아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뭐 이어서 마무리로 좀 말씀드리면 뭐 질문하실 거는 만족도 조사 거기 저희가 서술형 같은 답변이 있어요. 거기에 다 써주시면 저희가 하니까 혹시 너무 서운하셔더라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다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릴 예정이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거 끝나고 이거 종료되고 저희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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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태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